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자녀분들 보면요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이 공부를 안 해요. 대한민국 공부의 신 강성태 쌤이 어렵게 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EBS 공채 강사 어서 오세요. 이소영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생 공부 습관 초등학교 때 결정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시기에는 이 습관을 어떻게 잡아줘야 하는지 1, 2학년들은 4010 습관법. 4010. 네, 아이들 수업 시간이 40분 이제 수업이 되고 이제 10분 그렇죠. 쉬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하는 시간표 그대로 갖고 와서 하면은 사실은 이미 그 생활 패턴에 익숙해져 있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개학하고 수업을 하고 뭐 원격 수업이든 하면은 거기에 또 이제 맞춰줘야 되니까 그냥 그 틀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3, 4학년입니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수포자가 언제부터 수학을 포기했는지 역추적해 보면요 3, 4학년 분수 때부터 시작이 가장 많다는 거. 그래서 이때만큼은 좀 분수 하나만큼은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은 스포츠 안 되려면 분수를 조심해. 5, 6학년 5, 6학년. 이제부터 수학이 진짜 이제 어려워져요. 왜 이렇게 수학은 계속 어려워져? 그래서 제가 좀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설명을 해보는 게 너무나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더라. 왜냐면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복습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를 못한 부분을 찾을 수가 있어요. 박다미 씨가 질문을 해주셨는데 부모가 수포자면 어떡하나요? 이 질문 어떡하나요? 부모님이 수포자시면 분수부터 시작하셔야겠네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부모님도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공부는 안 하는 게 맛이다. 정답이네요. 정답. 공부는 안 하는 게 맛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습관이 하는 거라고요. 습관이란 건 뭡니까? 내가 습관으로 만들면 그걸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이미 그걸 하고 있어요. 자녀분들에게 공부해라 이런 말씀을 하기도 전에 이미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일이 아직까지 없었죠. 그래서 습관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다들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알려주질 않거든요. 자,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66일 공법입니다. 영국의 런던 대학교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사람이 반복을 계속 꾸준히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하게 되는 그 경지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평균 56일이었다는 거죠. 자, 이게 쌓이면요 자녀분들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큰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온 식구들이 같이 66일 동안 이 공부 습관 도전을 할 수 있다면 분명히 공부 습관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기다리던 초등 고민 처방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고민 처방전. 김성수님, 예비초 7살 아이도 어떤 걸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하셨네요. 그래, 이 선행 이거 꼭 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한글은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읽고 가면은 좋아요. 그렇죠, 예. 읽고 가면 좋죠. 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은 이제 1에서 50까지의 수를 이제 읽을 수 있고 어느 정도인지 알고 한 자릿수에 덧셈 뺄셈 정도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이런 질문도 있네요. 정미경님이 선행은 어느 정도 해야 하나요? 이제 사실 선행은 아이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가 충분히 이해하고 굉장히 빨리 나가는데 쫓아간다. 네, 그거를 굳이 막 막을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억지로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은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행의 의미보다는 좀 예습의 의미로 한 학기 정도 방학 때 예습의 미리 의미로. 보는 걸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구구단은 언제부터 외워야 하나요? 이제 곱셈의 구구단은 2학년 2학기부터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한 이제 좀 빠르게 한다면은 2학년 1학기나 여름 방학 때 하고 2학년 2학기 수업을 들으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원격 수업을 힘들어하던 아이가 제가 아빠였어 갑자기 아이가 이제는 뭐 아주 능숙하게 본인이 알아서 원격 수업에 참여해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 집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원격 수업의 가장 안 좋은 점이 듣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끝냈어요. 진도율은 끝냈는데 아이들은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은 좀 출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듣고 나서 간단하게 한 줄씩이라도 그 핵심 내용을 이제 공책 한쪽에 진짜 한 줄씩만 적으면 5줄만 적으면 돼요. 한문으로 얘기하면 이제 복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아이들한테 예. 배운 거를 한번 요점을 이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네. 거죠. 제가 선생님 말씀하신 걸 진짜로 했어요. 어. 수업을 듣다 보면은 내가 이해한 것 같아. 분명히 들었어. 알고 있다는 착각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마치 선생님 역할놀이처럼 하고 학부모님들께서는 거기 앉아가지고 쉽지 않으시겠지만 보면서 계속해서 칭찬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리액션 이걸 엄청나게 이제 해주시면 아이들이 또 재밌어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너무 효과를 본 방법이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제가 인강 보는 모습을 보여줘요. 아, 모니터 하나 띄워놓고 일부러 제가 더 집중하는 연기를 하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분위기가 항상 중요하거든요. 엄마 아빠 형제자매 다 같이 붙여놓고 하면은 내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가급적이면은 우리 엄빠 여러분들도 같이 하시면 좋아요.